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된 데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별 느낌 안 드실 겁니다. 왜냐 부정적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많이 쌓여 가지고. 그러나 기업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가족 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가족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쓸쓸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가족만큼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국가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라져도 기업만 살아있으면은 인간의 기본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부정적 생각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모래주머니 차고 마라톤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이 무슨 자동적으로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과 정치인과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그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힘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기업이 번 돈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복지, 우리의 의료보험조합, 기업의 역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병철 씨입니다. 이병철 선생이죠. 저는 항상 이병철 회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 교사입니다. 교사. 위대한 교사입니다. 오늘날 삼성이 저렇게 큰 것은 이병철 선생의 교사적 품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1950년대에 내세웠던 삼성의 기업 이념, 인재제일, 합리경영, 사업보국,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가치에서 세계 4등입니다.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 회사는 구글, 애플, 아마존입니다. 도요타보다도, GE보다도, 포드보다도, GM보다도, 엑슨보다도 삼성이라는 이름이 더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열사를 착취를 해가지고 이루겠습니까? 어느 중견 정치인의 말대로 오늘날 삼성이 성공한 것은 하청 회사를 착취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답니다. 삼성처럼 성공하는데 착취해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저는 착취해서 성공한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착취해가지고 제명대로 다 살았어요. 민족 수치죠. 그건 김정은한테 물어봐야지 삼성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새 SNS에 떠돌아다니는 삼성 OB 게시판에 올라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삼성 출신이 화가 나서 삼성 OB 게시판에 써놓은 글을 또 삼성분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제목은 삼성의 후배들아 왜 침묵하는가입니다. 삼성의 후배들아 왜 침묵하는가. 이걸 읽어보면 삼성분이 쓴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선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16년간 삼성에 몸을 담았고 떠난 지 18년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선배가 된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삼성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3일 아침에 한 기사를 접했다. 삼성이 20조만 풀면 땡땡땡. 나는 1984년 대졸 공채를 거쳐 삼성인이 되었다. 16년간 새벽 6시에 집을 나와 자정이 넘은 귀가는 일상이었다. 휴가는 꿈이었고 밤을 지샌 날도 수 없다. 그럼에도 나의 삶에서 삼성인이었으면 내게 최고의 긍지며 자부심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삼성의 가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삼성은 네 곳의 중소 중견기업에 탈락한 나를 받아들여 더욱 그렇다. 오늘 나의 이야기는 삼성을 모르거나 까마득한 후배들에겐 도무지 이해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나는 TV도 신문도 없는 28일간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사람의 가치를 배웠다. 나는 라마드에서 삼성전자의 볼품없는 카세트를 팔다 개에게 혼비백산 쫓기면서 돈의 가치를 배웠다. 라마드, LAMAD는 아마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장이 되기까지 모두 C등급 평가를 받으면서도 일의 가치를 배웠다. 10년 만에 뜻밖의 S등급을 받고 노력의 가치를 배웠다. 1997년 세계 최고의 IT 교육 센터를 완공하고 1등의 가치를 배웠다. 그 후 벤처기업을 키우면서도 항상 삼성인의 자세로 살았다. 나는 새마을운동의 발원지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대학 시절에 5.18을 겪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000 은저리 때 삼성에 들어와 $1만 넘기는 해에 삼성을 떠났다. 신입사원 시절 몸담았던 제일합섬의 옷을 팔려 가두에 좌판을 깔았다. 제일제당의 세제와 중앙일보를 팔았다. 시계, 카메라, 세탁기와 냉장고까지는 괜찮았지만 IMF 시대에 자동차를 팔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 외에는 왜 그것들을 팔아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다. 보너스를 대신한 삼성자동차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도 그랬다. 우리라는 것에 대한 당연한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미약했던 때 해외 출장 중 외국 도심에 외로이 선 삼성의 간판은 내게 반가움보다 도리어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이끄는 삼성이 되어 그 출신이란 인정서를 가졌다는 게 너무도 가슴 벅차고 고맙다. 이는 나의 16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삼성의 후배 여러분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하지만 한 무책임한 사람이 16년간 가슴에서 단 하루도 배지를 떼지 않았던 그 자랑스러운 삼성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삼성이 20조만 풀면 200만 명에게 1천만 원씩 돌아간단다. 난 20조 원의 크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라마다 중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약자인 것 같습니다. LAMAD 중 배가 고파 초등학교 선생님께 20원을 구걸하면서도 20원만이라는 말을 못했다. 지금껏 담배 한 개비만은 했었어도 10,000원만 빌려주세요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20조 원만이란다. 20조 원만 풀어도 여러분 20조 원이 얼마인데 20조 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공짜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해도 공직자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또 삼성이 1위가 된 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란다. 그러면 오늘의 삼성이 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린 선배들 나 그리고 지금의 후배 여러분을 포함하여 100만이 넘는 삼성인들은 뭘 했다는 건가? 우리가 지금껏 한 일이 고작 밤새 협력업체나 쥐어짠 것이었나? 세계 1등이 되기 위해 밤새고 혼나고 울고 손뼉치고 가슴 부둥켰던 그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폄훼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노라는 단어를 언제 쓰려 아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동네북이냐? 왜 당하고만 있느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분노라는 단어를 언제 쓰려 아끼는가? 삼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삼성이란 공동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왜 삼성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조선일보가 왜 대신 이렇게 떠들어 주는데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이 아니잖아요. 삼성은 당당하게 항의를 해야죠. 기업인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기업인이 동네북이 되면 자본주의는 죽습니다. 오늘 나를 분노케 한 이가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를 벌었는지는 관심 없다. 하지만 적어도 삼성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어떤 보탬이 되었는지는 묻고 싶다. 그가 TV, 옷, 신용카드, 보험, 숙박을 선택할 때 자신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삼성 제품을 구매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풀라는 20조 원에 얼마만큼 보탰는지 묻고 싶다. 분초를 다투는 세계 곳곳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는 삼성에서 20조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앞서서 싸워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던가? 그 정도를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간 우리가 쏟은 열정을 한순간에 이렇게 함부로 짓밟아 버리는가? 삼성이 걸어온 길에 비하면 한 톨 모래알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공으로 국회 배지를 딴 것이 그토록 엄청난 힘을 주던가? 삼성은 말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땀으로 결과를 만드는 곳이다. 삼성은 말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땀으로 결과를 만드는 곳이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우스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한답니다. 한 가족의 폐륜아가 죽임을 당할 죄를 저질렀어도 가족은 그를 지키려 끝까지 울부짖는다. 그럼에도 나는 가족이라 여기는 삼성을 이끄는 50세도 안 된 한 청년의 포승에 묶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무능하고 나약한 구경꾼이었다. 그 시간 20만이 넘는 후배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었나? 이건 아마 이재용 씨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침묵을 선택했다. 막을 힘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울부짖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의 후배들아, 우리는 세계가 존경하는 삼성의 배지를 가슴에 붙이고 있고 자랑스러워한 가족이 있다. 이때 우리의 침묵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우리가 수많은 협력업체나 쥐어짜 이익을 내는 파렴치한 집단의 월급쟁이로 비치고 싶은가? 수년 전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지러이 만든 것에 나의 어리석음을 수없이 탓했다. 그래서 그녀를 응징한 이들이 나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려 놓기를 응원했다. 그런데 오늘은 슬프고 무섭다. 오늘 절친한 친구에게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두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쏟았다. 그나마 속을 털어놓아 시원했다. 삼성에서 단 한 번도 총망받는 인재는 아니었다만 내가 숨을 거두는 날 삼성인이었음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침묵을 깬다. 이 글의 핵심은 삼성도 입을 열라는 겁니다. 삼성도. 삼성은 지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합니다. 삼성이라는 이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2000년 민족사상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삼성입니다. 아니, 세계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가장 늦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를 만든 역사는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이 돌출했습니다. 돌출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삼성보다 매출액에서 앞서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이 브랜드 랭킹을 내면 세계 50대 브랜드 랭킹에 한국 회사는 딱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보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사람이 위대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삼성이 너무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질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삼성은 자부심을 갖고 용감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모자라서 망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적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부족해서 망합니다.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지만 삼성은 용감해야 합니다. 이분이 호소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침묵을 깬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깨는 것이 용기의 정표입니다.
노예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삼성 오비의 삼성 후배들아 왜 침묵하는가? 이 제목을 오늘날의 삼성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을 지켜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성만이 삼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